본격적으로 다음 주면은 이제 당대표 레이스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제갈량님 갈치공장 때문이야. 문조 털레유. 네, 감사합니다. 정청래가 지금 24일 경이면은 당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이제 출마 준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어쨌건 후임자 인선이 끝나야 당대표 선거를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치콩이님 청내 학원 원장할 때 애들 잘 뚝갑했다고 해요. 아, 잘 때리는 게 장점이구나. 아, 장점이 하나 있긴 있네요. 싸움질하는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탕질하고 싸움질하는 거. 뭐 그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싸우는 거 하나는 잘하죠. 아무데나 그냥 가서 싸움질을 해가지고 동네 이게 취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싸움질은 잘한다. 굳이 하나 찾자면 있긴 있네요. TV님 진짜 대본 없이 입담 최고입니다. 이게 제가 뭐 입담 하나로 지금까지 말빨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이빨을 까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0년째 전문 이빨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빨을 제가 다 깔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거는 강연이에요. 강연은 이제 뭐 최근에는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강연입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혼자서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생쇼를 합니다. 아주 웬만한 무슨 뭐 스탠딩 코미디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공개 강연을 한번 해볼까. 강연은 제가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제가 자부를 할 정도로 학창 시절에 이제 저를 아셨던 분들 대학가에서 강연을 오래 했습니다. 뭐 한 10년 정도는 대학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대학가가 완전히 다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잘하는 건 강연이고 두 번째로 잘하는 건 연설이에요. 근데 연설은 좀 보신 분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님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집회를 뭐 사회를 보고 오랫동안 뭐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연설하는 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의 능력에 한 뭐 50% 정도, 30% 정도를 보고 있으신 거라고 봐야 돼. 그냥 프로 이빨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빨 까는 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더 점점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뭐 스포츠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으면은 이제 점점 실력이 줄어들잖아. 근데 이 주둥이는 이빨 까는 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더 발달을 하는 거예요. 남는 이제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게 늙으니까 이제 힘도 떨어지고,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직업은 몰라도, 이 이빨 까는 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더 이게, 더 원숙해지는 거야, 이게 더. 더 막 입만 살아있는 거 입만.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 노인네들, 어르신들 보면은 참 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늙으면은 지갑은 닫고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그래야 뭐 그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늙으면 말이 많아져. 선물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이 이빨 까는 거는 점점 더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성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빨 전성기, 이빨 전성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그래도 한 4, 5년 정도 이빨을 쉬고 있다가 한 4, 5년 정도 쉬었어요. 방송 일을 좀 쉬고 있다가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3, 4년 됐는데 이게 이제 입이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한 몇 년 걸리더라고요. 입이 풀리는데. 한 1, 2년은 제가 좀 약간 버벅댔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도. 근데 이제 다 풀렸어요. 한 3, 4년 차 되니까 이제 다 풀렸어, 입이. 입이 다 풀려가지고 지금 막 나와. 제가 원래 생각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다. 우리 박지원 어르신은 바람보다 빠른 노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생각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하기 전에 말부터 나가. 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입으로 생각하는 사람. 킴님 문조털레유 원조 성지순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생각을 해, 혀로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보다 말이 빠른 남자다. 뭐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뭐 그럴 정도로
뭐 말빨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입만 살아가지고 이제 전성기가 왔습니다. 민주정부 30년, K 황금기 30년이 이제 열 거다. 우리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의 이제 주둥이 30년, 황금 이빨 30년입니다, 여러분. K 황금 이빨 30년, 85세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그냥 다 죽었어 이제.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 제가 K 황금 이빨 전성기를 열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보시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좀 입이 풀렸어요. 이제 좀 입이 풀린 단계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황금 이빨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이 좋은 거를 30년 동안 보실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하면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거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특히 70대 이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재밌는 걸 여러분들이 일찍 가셔가지고 건강관리 잘 못해가지고 앞으로 30년 동안 제가 웃겨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못하셔가지고 일찍 가시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0년은 생존을 하셔야 된다. 복만삼님, 이번 명청대전은 입으로 싸는 맛조개 선생, 입으로 생각하는 그죠, 까왕의 대결이죠. 맛조개와 까왕의 대결, 황금 이빨과 맛조개의 대결. 이거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답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유시민 정도야. 그 정도 이빨이야. 또 길어진다. 이게 자기 자랑도 여러분 컨텐츠의 일부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옆으로 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딱딱하게 살아. 이 방송에도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MSG를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야. 그냥 그 방송 정치 얘기 딱딱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이게 막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두세 시간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이게 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만 하잖아. 이제 한 시간이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지루해진단 말이야. 딴짓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옆으로 약간 세주는 거예요. 정승은님, 점정식 10번 해봐요. 그럼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점식이 형.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당대표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청래는 뭐 다음 주에는 당대표를 이제 사임을 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가담을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가 한 자리에 만났는데 조금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뉴스 영상 일단 보시고 당대표 선거 얘기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당선자 연수 행사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오늘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김민석 총리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며 정청래 대표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최근 계파 갈등에 대한 당 압박의 우려를 의식한 듯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축사에 나선 정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이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또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에 대해 거듭 극찬을 쏟아내며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당권 경쟁자인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인데 곧 당에 돌아오겠다면서 이 대통령 중심의 당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장동혁 대표 띄우기가 논란입니다. 직전 지방선거가 아닌 2018년 선거 결과와 비교하며 광역단체장부터 재보궐까지 모두 늘었다면서 마치 승리한 선거였다고 자평한 데다 장 대표가 선대위 출범부터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를 아우르며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고 당내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 실무자들의 견해로 생각한다며 2018년 선거 결과 비교 분석도 쉽게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김봉수님, 박학다시 촌철살인, 이풀린 최평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저는 참고로 남자 아니고 아줌마입니다. 예, 그 성함이 성함이 뭐 성함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아방가르드 하시네요. 아까 삼행시만큼 오늘 좀 특별하신 분들이 많이 방송을 방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삼행시도 아방가르드 했는데 예, 우리 봉수님도 예, 조금 아방가르드한 성함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저도 남성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예전에는 저렇게 약간 중성적인 이름으로 짓는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죠.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뭐 좀 미묘한 예, 이런 온도 차이가 있었다. 뭐 이런 보도예요. 그래서 정청래는 뭐 계속해서 지금 명팔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그 전략을 이렇게 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유튜버들, 예, 그 털레반, 그 털튜브들은 이제는 그 제한을 풀고 예,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까지 예, 공격하는 이런 이제 내용의 방송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뭐 이병환 변호사? 예, 이병환 변호사 맞습니까? 그 양반도 그 애초부터 이상하신 분이에요. 제가 전에도 방송한 걸 봤는데 뭐 새로운 어쩌다가 이제 최근에 보신 모양인데 그 검찰개혁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정부를 흔드는 그 이상한 내용에 본인이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 이상한 썰을 풀고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별로 저는 이제 신뢰를 안 했는데 친문들이 이제 다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정재윤님, 관상은 과학이다. 한 집안 어른인 당대표가 기침하고 낯설한 얼굴로 매일 언론에 나오네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원고만 읽고 있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병환이 아니고 이병철은 저기 삼성의 창업주가 이병철 아닙니까? 예. 그분이 검찰개혁 문제 있을 때, 예, 계속해서 그 이상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는 이제 친문과 친명이 명확하게 그 가르마가 타지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친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을 뭐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채널들이 곳곳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도 직진하시잖아 지금. 하실 얘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민정수석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니들이 검찰개혁 가지고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나는 뭐 내 갈 길 간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검찰개혁 이슈건 간에 뭐 어떤 이슈건 간에 이 털레반들이 또 가짜뉴스로 허위 사실로 정부를 흔들거나 김민석 총리를 흔드는 그런 이제 행위들이 나타나면은 아마도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관여를 하실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겉으로는 이제 명팔이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측근들을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분리해서 공격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저는 뭐 이런 이제 공격들이 유튜버들이 앞으로 2달 동안 난무하기 시작을 할 거고 친문 이제 명팔이 제가 채널들이라고 했잖아요. 명팔이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뭐 지금은 혼자서 방송을 하지만 한때는 뭐 나가서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충 이제 유튜브 돌아가는 판을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마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채널인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김어준 다 똘만이에요. 김어준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 유튜버들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심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저는 다가왔다. 그래서 진실의 시간이죠. 진실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아니고 진실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제 목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청래가 출마를 안 했으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문조털레유가 다 건 것 같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당권을 못 잡으면은 자기들은 패족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문조털레유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운명이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저는 결정이 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바로 레임덕이 돼요. 정청래가 털레반이 더 힘이 센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대통령이 그야말로 바지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레임덕이 될 수밖에 없고 정청래하고 이제 문조털레유, 털레반들은 기고만장해서 대통령을 막 쥐고 흔들 텐데 대통령님이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당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지난 1년 동안 여당이 없었잖아요.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버리면은 앞으로 총선까지 여당이 없는 상태가 되고 또 총선 이후에도 문제가 돼요. 총선 과정에서 이제 친문 세력들이 다 부활을 하고 다음 총선 때 친문 세력들이 부활을 하면은 다음 당대표도 또 털레반들이 하는 거예요. 문조털레유가 또 당대표로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이 최강욱이 당대표로 하는 것도 보게 될지도 몰라. 그럼 완전히 뭐 이재명 정부는 망하는 거지. 또 반대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친문들은 이제 패족 단계로 저는 들어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더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부산 밍아임님, 동접자 수 점점 늘어나는 찐명 유튜브 방송 구독과 좋아요 필수.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들도 이번에 지면은 이제 친문 세력들은 사실상 해체되는 패족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정청래가 참 미련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로미유님, 최한욱으로 삼행시 도전, 최고의 평론가, 할콜님, 한마디 문조털레유 툭 던졌을 뿐인데, 웃기네. 올해 최고의 유행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삼행시죠. 아방가르드한 삼행시가 아니고, 정상적인 삼행시를. 아니, 아방가르드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뭐, 맨날 뭐 먹던 것만 먹을 수 있습니까? 가끔 뭐 특별한 것도 먹어야 되는 거지. 가끔 뭐 풍뎅이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뭐 특별한 걸 먹는 것처럼, 아방가르드 삼행시가 뭐 나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건 좀 정상적인 삼행시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번 당대표 선거 때 그 김민석 총리하고 뭐 지나치게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에 공천을 받기도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금 뭐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무리하게 지금 출마를 한다라는 건 이 친문 세력들도 지금 목숨 다 건 거죠. 다. 일 끝나고 와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일본 거주 엄마님이네요. 일본 거주 30년 우리 대통령님 덕분에 국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대통령님 마음 편하게 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우리 거주하고 있는 교포 분이시네요. 근데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아주 흐뭇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걸었다. 이제 자기들도 뭐 이 길이 아니면은 갈 길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질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결고 들어올 거예요. 역대급 이제 어제 제가 난닝구 말씀드렸잖아. 그 동교동계와 친노그룹이 당권 투쟁을 할 때 막 난닝구 있고 멱살잡이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이제 지금 20년 만에 당권 교체의 시기예요. 민주당이 이제 동교동계 김대중의 민주당에서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교체됐던 게 2023년도죠. 2023년도에 노무현의 민주당, 친문의 민주당으로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그게 한 20년 온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당권이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친문 세력들이 계속해서 당의 주도권을 쥐고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20년 만에 지금 당권 교체의 시기가 온 거예요. 친문에서 친명으로 이렇게 당권 교체가 되는데 당시 동교동계가 그 당권 교체에 저항하기 위해서 진짜 난닝구 있고 그 머리끄댕이 잡아당겼던 것처럼 이번에 친문 세력들도 그에 버금갈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이 저는 뭐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는 보는데 높지 않다고는 보는데 그 분당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역대로 어느 당이건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정당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 정당사를 이렇게 돌이켜 봐도 그 당권을 이렇게 호락호락 내준 주류 세력들이 없어요. 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아니 민주당의 자산만 해도 얼마예요? 금배지가 몇 개고 민주당의 금배지가 160개고 집권 여당이고 민주당 당사가 400억이에요. 민주당 당사 돈으로만 따져도 한 달에 뭐 100억이 넘죠. 100억이 넘는 한 달에 저기 당비가 들어와. 이게 기업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 뭘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을 운영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몇백억의 이런 수입이 생기는 이런 정당인데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에요. 민주당 당원이 이제 뭐 500만이잖아. 권리당원은 뭐 한 120만 되지만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만에 지금 뭐 근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 이게 민주당입니다.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 요즘에 노무현 재단 가지고도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무현 재단도 1년이면 뭐 예산이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거 가지고도 지금 유가족하고 멱살잡이 하고 있잖아, 쟤네들이. 친문 세력들이 유가족하고 멱살잡이를 해요. 참 뻔뻔한 놈들이야. 그런데 그 노무현 재단을 가지고도 저렇게 멱살잡이를 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 이거 민주당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쟤네들은 자기들 문조털레유는 이게 자기들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고 문재인이 뭐 이어갔고 그래서 이건 자기들 정당이야. 그걸 이재명과 친명들 뉴 이재명이 이거를 그냥 가로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주류 교체가 아니라 우리 재산은 강탈당한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지만은 그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고 1년에 한 달에 100억대의 이런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뭐 기업이 있어. 이걸 누가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권 투쟁이 제일 심한 거야. 요즘 뭐 보면은 일부 어린이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정치를 이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정치 유튜브 하니까 이게 좀 나름 수입도 발생을 하고 예컨대 뭐 개그맨들이 요즘에 유튜브 많이 정치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보수 쪽이건 진보 쪽이건 개그맨들이 요즘 뭐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져 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러는지 정치 유튜버를 하는 개그맨들이 많아. 그래서 뭐 개그맨이라고 제가 다 뭐 정치를 모른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를 잘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이 정치 유튜버를 하니까 지금 이제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20년 만에 이제 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2023년도의 민주당 상황, 권력 교체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뭐 당연히 벌어질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 경험이 없는 사람들, 20년 전에 민주당 동교동계와 친노 그룹의 친노 386의 이 당권 투쟁 과정을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막 어리둥절하는 거야. 그 털마우스처럼 왜 당내 뭐 투쟁에 관여를 하냐. 2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20년 만에. 앞으로 이제 30년 동안은 없겠죠. 그죠? 이번에 이제 정리를 시키면 문조털레유를 적어도
30년 동안은 뭐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듯이 K 황금기 20년 30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응? 여러분 아주 좋은 구경하시는 거야 지금. 20년 만에 한 번 오고 앞으로 30년 동안 이제 당에 주류 교체가 일어나는 상황을 못 보시는 거예요. 응? 아니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계속해서 영원히 친명 정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처음 잘 모르니까 아까 어린이 유튜버 어린이 평론가들이라고 했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우세요? 뭐 이래. 싸우지 말래요. 그 어린이 같은 소리죠. 이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라니까. 보통 때는 화가 없다님. 민주당은 원래 국민의 거니까 민주당원이자 세금을 내는 저는 털레반하고 당권 투쟁합니다. 김민석 한 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의 것이지 어떻게 민주당이 친문들의 겁니까? 당을 사유화하는 거죠, 그건. 사실 국민들의 것이신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민주당을 이끌도록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친문들의 개인 어떤 소유가 되냐고, 사적 소유가 되냐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이제 민주당의 구세력, 아까 뭐 동교동계가 소멸하는 건 역사적 필연이잖아. 그 어르신들이 뭐 나이가 들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동교동계가 해체되고 소멸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들의 측근들이 당에서 쫓겨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왜 관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측근들, 가신들이 하루아침에 민주당을 일궈냈던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개당 공신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친노 그룹한테 386들한테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씁쓸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걸 뜯어말리지 않았냐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관여를 하고 개입을 했으면 진짜 난장판이 됐겠죠. 그런데 그게 역사의 필연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순리대로 문제를 푼 거예요. 동교동계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풀어나가도록 그냥 지켜보고 응원하신 거예요. 그럼 사실 문재인도 그렇게 해야 돼요. 친문 386들이 20년 동안 해먹었으면 만큼 해먹은 것이고 잘했으면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민주당을 잘 이끌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서 대한민국이 진짜 승승장구하고 선진국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야 친문들이 계속 해야지 그럼. 아니 잘하는 사람 계속 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지난 20년 동안 지켜보니 친문 386들은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이걸 우리가 다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민주당을 이끌 능력도 없고 대한민국을 이끌 능력도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체되는 거야 지금. 이재명과 친명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문조털레유라고 비난을 했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할 게 아니고 문재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친문들을 자제시키고 이런 시대적 어떤 변화와 흐름, 이 역사의 필연에 가속도를 더할 수 있도록 힘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이걸 지금 계속 자신들의 어떤 당권을 유지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당권 투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